향가에 대해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체험가에서 기본적인 향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요, 그런 저희들이 이미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다른 향가에서는 어떻게 이제 적용되느냐 한번 체험가적인 그런 향가 해독으로 한번 우리가 이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내용은 도술가입니다. 도술가는 원래 유리왕비에 도술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전해 내려오는 도술가는 경덕왕 때 도술가입니다. 경덕왕 때에는 이 향가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향가의 최고 황금기를 누린 시기가 경덕왕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덕왕대의 신라 향가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그래 봅니다. 그런 만큼 이 향가를 짓는 상당한 그런 고도의 어떤 수사법이라든지 우리말의 자유자재한 이도 표현이 다채롭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금 보는 도술가는 굉장히 이제 내용이 형식이 사구 형식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반 정도의 분량의 형식이기 때문에 노래가 거의 서동요나 그렇게 아주 가벼운 어떤 그런 느낌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가 형식은 저희들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다시 다뤄보면 좋을 건데, 지금은 형식보다는 일단 향가 이유를 바로 해독하는 거, 이게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해독이 안 되면 형식도 사실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해독이 되어야만 그게 형식을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음악적인 곡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해독이 안 되면 아무런 어떤 그런 부대적인 그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도술가는 일화가 있는데, 물론 일화라는 건 향가 일화라는 건 분명히 향가에 관련은 있지만 반드시 일화대로 그 향가가 표현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향가 일화를 보면은 그 향가의 어떤 한자적인 자고의 의미에 의한 그 일화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일화를 하더라도 그 속내를 그 속에 감추고 있는 그런 백스토리가 깔린 그런 일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화를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해석한다는 건, 또 향가를 그대로 비슷하게 해독을 해보려고 하는 건 그건 무리한, 아직까지 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이 도술가는 일단 우리가 먼저 내용을 봐야지 참된 우리가 일화라든지 그 주변 관련된 상황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도술가는 말은 들었듯이 이제 도수다, 우리말의 도수다, 돋게 하다, 돋수게 하다, 돋아나게 하다, 이런 생식 능력의 복원, 회복 이런 걸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르다, 도르다, 도르타, 도르타, 도른다, 도른가, 도르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도술다, 도르타, 우리말 음은 비슷합니다. 그 뜻은 첫 구절을 보면 금일차에 산하 창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도 해독을 음을 잡는 건 비슷하게 잡으면서도 약간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첫 구절 오늘 금일 차이를 오늘 차이 이렇게 보는 건 이도 해독이 비슷합니다. 근데 뒤에 산하 창랑을, 쉽게 말하면 이게 산하가라는 그 어떤 기존적인 관념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이 산하에 대한 이도에 대해서 그대로 산하를 해버립니다. 산하,
그리고 불랑, 산화불랑 이렇게 그 해가지고 산화를 부르다, 산화가를 부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그러면 그는 한자의 해석이 되는 게 우리 말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산화불랑이 실제적으로 우리말로 산화불랑 해가지고 고대에서나 지금에서나 산화불랑 이 의미가 말 그대로 의미가 안 통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한자 이용이라는 게 거의 일상적인 때는 한자는 한자의 어떤 격식 있게 이용되지 우리말에 그냥 산화가를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몰라도 산화불랑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가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너무 좀 주먹구구식에 이도를 하지 않았나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도 철저하게 우리 음의 법칙에 맞게끔 이도를 한다면 이 산하는 흩을 산자죠. 흩을 산자. 그리고 꽃아자입니다. 우리 이제 흩다 이렇게 하죠. 흩는다. 그게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흩입니다. 흩이고 그게 이제 꽃아자는 꽃이죠. 그래서 흩고 그다음에 불을 창자죠. 불을 창. 그건 낭이죠. 헛고불랑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이게 우리 말에 가깝습니다. 헛곱다, 헛고부르다, 뭘 헛고불랑, 헛고불까, 헛god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헛god다는 말이 이제 보통 잘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god다 이게 우리 음을 제대로 이 음의 쉽게 말하면 청각적인 면으로 우리 음을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한자로 적혀있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 시각적인 한자를 우리 청각적인 음으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두입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이두를 바로 하는 방법인데 그런 걸 자꾸 되시하고 한자의 한자적인 자의의 훈회에 의한 어떤 해독을 자꾸 하려고 우리 음을 다 고음을 알 수 없다고 일단 먼저 전제하고 이렇게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실제 이게 일본 사람이 시대했듯이 우리 말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훈독을 하고 자꾸 의미적으로 이해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마 그런 어떤 영향 탓으로 자꾸 그 후대 분들도 그렇게 답습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는 우리 이들하고 볼 수 어려울 겁니다. 헛고불랑 우리 헛걷다 우리 꽂는다는 말을 했었죠. 이게 이제 도솔가도 처용가의 고절과 꽂는 노래 하듯이 이게도 꽂는 노래의 일종 즉 도솔가는 다 꽂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적인 희롱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어떤 그런 면을 도수는 거죠. 돕게 해가지고 이 왕성하게 하고 사회적인 생식력을 왕성히 하고 그런 풀이 죽어 있는 사회에 어떤 활기를 불였고 그게 향가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차에 헛구불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말 음으로 그 의사가 전달됩니다. 이건 이제 이들을 바로 했을 때 그게 우리말로 바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차 헛구불랑 이건 이제 뜻은 이제 오늘도 헛구겠는가 헛구질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헛구불랑.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들을 하고는 많은 반대의 관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반대하는 건 결국 의도적인 그 해석 한자의 의미적인 그런 상황이 있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연결시켜 문맥적으로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바보 백호은 화랑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이걸 뭐 한자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바보 이렇게 막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의 굉장히 우리 음을 굉장히 표현한 하나의 이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뜻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거의 우리 음이라고 보면 사음을 했다. 음을 우리가 그대로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흰백자입니다. 아래일백자, 사래일백자 이 흰백이 돼가지고 이도를
다들 뭐 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로서는 그거는 살해다는 말은 상당히 좀 후대의 의미 그 한자의 훈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보통은 시다, 힐백다. 우리 영남 발음은 시다 그러죠. 시다. 뭘 시다. 이게 이제 원래 이음입니다. 백자의 이음을 시로 해야 됩니다. 히다. 이게 우리 영남어 말에서는 시음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말을 하다 보면 여기서 바보시온, 뭐 이렇게 바보시온 이렇게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랑년, 이 두 번째 구조는 거의 한자음을 그대로 그대로 우리말로 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냐면 물론 또 이도의 깊이를 또 새롭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단은 액면적으로 우리가 이도 해독을 한다면 바보시온 화랑년 이런다. 바보이든 화랑년이든 이런 뜻입니다. 바보이든 화랑년이든 바보이든 화랑년이라는 건 여자에 대한 말이지. 바보 같은 여자든 뭐 환양기 있는 여자든 그런 뜻입니다. 화랑녀 이런 뜻은 이 화랑녀라는 건 굉장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이게 그대로 뭐 환양녀를 이게 한자음을 그대로 쓴다는 게 굉장히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노래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셋째로 들어오면 직등은 심음 명질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곧을 직자죠. 곧다. 그 다음에 등은 뭐 또 있지만 그대로 등. 여기서 이제 이두라는 우리 말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자를 그래 곧다. 그러면 등이다. 곧등은 심음은 그대로 마음 그래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곧등은 마음. 이걸 이제 우리가 기존의 해도에서는 자꾸 곧을 직자 곧다는 그 의미에 자꾸 이렇게 그게 매달려 가지고 그 곧다는 말에 어떤 음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자꾸 곧게 뭐 이렇게 곧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 실제 우리 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봅니다. 근데 고등은 마음에다 고등은 곧다 고등은 이렇게 고등은 꼬신다는 말이야. 고등은 마음, 고등을 꼬시는, 꼬이는, 유혹하는 그런 겁니다. 고등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명질 사이에 대한 내용은 명을 명령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내일 명자라는 훈이 있습니다. 내다 이렇게 명을 내리다 할 때 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다 했을 때 꼬시는 마음. 내다 해서 당연히 그 다음에 스사시어 내스사시어 뭐 이렇게 당연히 하나의 그 다음에 질 사이는 하나의 의미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등한 마음 내스사이 꼬시는 마음을 내었으니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악지 밀럭 좌주 배립 나랑 거의 뭐 한자음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악지 미륵 자주 배림 나랑 이건 이렇게 본다면 기존에 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단순한 그 이두음이 아니냐 아무 뜻도 없이 그대로 음을 했다는 게 그게 그렇지 않나. 그래서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두라는 건 워낙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창작적인 면에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악지라든지 이런 건 다른 향가에도 예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도 악지, 어찌란 말이에요. 어찌. 근데 어찌란 거 하여 뭐 이런 식으로 훈자를 넣어가지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악지 그대로 악지 우리 음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아주 악지 그 다음에 미륵 자주 배립 나랑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근데 배는 모실배자죠. 물론 모실라랑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실라랑 이런 거 하면 이제 또 그렇게 가능하긴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도술가의 의미에 부합하는 이두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는 어찌 미륵자주를 베리겠느냐, 베리나랑 입작을 그다 리를 합니다. 이 정성을 생략하고요. 베리나랑 우리 음법치가 베림나랑 베림나랑 이렇게 하면 베리나랑 음이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억지 미륵자주 베린나랑 어떻게 미륵자주를 베리겠느냐. 미륵자주가 좀 어려운 하나의 이두 표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미륵자주를 뒤에 베림나랑을 모실나랑으로 했으면 미륵에 대한 하나의 존칭으로 미륵자주 미륵 존자님을 모시겠느냐, 어찌 미륵 존자를 모시겠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베리나랑의 의미, 우리가 뭘 베리다, 뭘 버리다, 못 쓰게 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못 쓰게 하다는 의미를 봤을 때 미륵자주가 그 미륵 존자, 미륵 어떤 그런 불의 미륵 보살을 보면 베리다는 의미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두의 어떤 묘미가 여기서 살아납니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베린나랑 했을 때 뭘 베리다. 우리가 내용이 앞에 내용이 그랬죠. 오늘 차에 또 헛고질 것인가 바보년이든 하락년이든 간에 이미 한번 꼬시려고 마음을 냈으니 어찌 미륵을 자주 베리겠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우리말로 보면 자주라는 의미는 하나의 남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의 음의 그 해음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륵을 실제 미륵이란 말음이 미르라는 의미죠. 미르는 우리 말에 고음의 그 물을 말합니다. 미르. 우리 미리네라는 말 있죠. 은하수를 미리네라고 하죠. 용천이라 그러죠. 한자로는 미리가 용입니다. 용. 우리 말로 엔드면은 미르가 물이면 용입니다. 그래. 이때 미륵자주 했을 때 그 임금의 이제 왕의 이제 물건이랄까요. 그런 존칭이 했던 이두적인 언육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덕왕에 대한 어떤 그런 당시 어떤 그 사적인 그런 내용을 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술가인데 하여튼 이 내용을 너무 이렇게 음을 잡으면은 너무 쉽게 음을 발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도술가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우리 음으로서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하나의 한자마다 의미를 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실제 이두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두랑은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만드는 그러한 표기법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이게 참 옛날 고체가 많다고 봅니다. 오늘 체 꼬불랑 바보연 하락년 고동한 마음 6살 아침 미륵자주 베레나랑 이렇게 하면 이 옛날 노래 불렀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왜 그렇게 이제 이걸 도술가를 유행을 했냐면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침체가 되고 너무 온기가 없이 이러되면 사회에 활력이 많이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힘듭니다. 사회를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데서는 성적인 이런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치국의 요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제대로 표현했는 게 경동왕의 도술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늘 이 도술가라 했을 때 이거는 이 도술가는 하나의 액면으로서 도술가입니다. 액면으로서 도술가이고 또 우리가 모두 체험가에서도 그렇듯이 하나의 어떤 도술가적인 뉘앙스를 가진 특히 성적인 면을 가진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보면은 비슷한 해석이 가하지만
그 바보해온 화랑년 요거에 하고 이제 몇 가지 이두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라는 게 옛날에는 그 배라고 합니다. 배 음이 배라도 나옵니다. 그 배보해온 이렇게 배보해온 그 배가 보해다면 보얗다, 보이다, 보해다, 하얀 걸 말하죠. 배가 보얀. 그 다음에 이 화랑을 우리가 이제 어떤 곤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곤낭년. 이 곤낭녀 해가지고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상대를 말하죠. 자기의 그, 성적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에, 그 이제 그 배가 보얗다 해가지고 굉장히 성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이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소합니다. 심소 마음 심음을 심소 고시연 지소 고심 심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